오늘은 국가안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6.25 동란 후 적지 않은 서구 사회학자들을 놀라게 한 사회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상후 중국으로 인한 자살이나 정신병자의 수치가 1,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의 원인을 찾던 학자들은 곧 한국의 대가족 중심 마을 공동체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은 농업국으로서 대가족 중심의 마을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조상대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삼촌, 고모, 사촌형, 형, 누나,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친구들, 친척과 옆집 사람들, 논밭을 오가는 이웃들, 형님, 누님, 온 동네 사람이 서로 더불어 정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가족 공동체, 대가족 중심의 마을 공동체 사이였습니다. 떡 한 조각이라도 친지와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고, 또한 두레라는 향교 정신으로 내 이웃과 서로 품앗이를 하며 공동체 중심으로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부부와 가족이 함께 농사와 가축과 가수원 기타 농사를 주로 해왔기에 눈만 뜨면 매일같이 들녘이나 논밭에서 부부가 일을 해오고 이웃과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랑과 정이 많은 아름다운 대가족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한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본적으로 마을 사람들과 대가족의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과 사랑이 많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들과 같이 살고 이웃 주민들과 일가 친척들이 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스한 정과 사랑과 관심 속에서 애의 범절과 상강우륜, 충유사성, 가만사성, 기타 일상생활 속에서 배워왔고 또한 보호 속에서 효도와 애의 범절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누님이나 형님, 삼촌, 고모, 이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정서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잘 자랄 수 있었고 동네 이웃들, 형님, 누나의 친구들의 관심과 배려와 사랑 때문에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한 생활 속에서 그 아이가 잘못하면 내 아이인 양 사랑으로 훈계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아이는 자존감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그 무게를 갖게 되고 정서적 기초가 든든하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자아존중의 의식을 갖게 된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신의 존재를 결단코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도 자신을 잘 지키고 견뎌내는 에너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보다 더 치열하고 잔인했던 6.25 한국전쟁과 일제 30년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독립군과 애국지사와 16살, 19살 학도국병과 또한 군인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했습니다. 6.25 동란이 끝나고 1950년, 1960년 사이에는 우리나라가 북한,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아프리카 기타 나라보다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기초를 잘 세워놓고 3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경공업, 중공업과 포항제철, 자동차, 항만, 기타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나라의 기틀이 잘 잡히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월남 파병,
중동 해외건설, 독일의 탄광가 간호사들을 보냈고, 또한 경부고속도로를 전국 각지의 공단들을 잘 조성하고 새마을운동으로 초가집이었던 집들이 스레트집으로 마을에 들어가 잔당지고 마을길이 잘 조성되고 도로가 정비되어 가장 빈곤 국가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이루어졌고 세계 6대 군사대국으로 나라의 기틀이 잡혔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건국기초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부흥의 틀을 일으키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방처 국가안보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세종대왕, 강개토대왕,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을지문도, 사명대사, 서산대사, 그의 수많은 역사적 인물도 많지만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을 것입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나라를 건설하세,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새마을운동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빈곤 국가에서 빈곤을 해결하고 약소국가에서 강한 국가로 이뤄놓으신 박정희 대통령 또한 조림사업으로 산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 금수강사로 변했습니까? 강한 국가 간 안보교육, 반공교육이 철저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지만 오늘날은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안보, 반공교육, 인성교육이 없어지고 선생님이 존경받지 못하고 인성교육이 없다 보니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또한 군에 간 군인들이 걱정스럽습니다. 핵가족 제도로 부모님께 효도 안 하고 동기간에 우애하지 않고 집단 이기주의와 개인 이기주의로 자라기 때문에 나만 아는 개인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6.25와 같은 전쟁이 난다면 유엔과 미국이 돕지 않는다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의문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나라의 기초와 6.25 전쟁 속에서도 우방국가인 미국과 16개국의 유엔의 도움과 63개국 물가의 원조와 도움을 미국과 유엔에 요청한 분들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력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메가다 원수를 부르시고 트루만 대통령, 루즈벨트, 이승만 대통령이 다 부르셨습니다. 우방 국가인 미국과 16개국의 군인의 노병들에게 감사하며 64개국의 국가 원주를 도왔던 많은 우방 국가들, 또한 6.25 참전하셨던 어르신들과 학도병, 소녀병과 소년병들, 또한 군인들, 어르신들에게 마음 깊숙이 머리를 조아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되기까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 철수해서는 안 되며 미국 철수를 부르짖는 좌파 성향을 가지신 정치가, 법조계, 교육계, 정교조, 전노총, 민노총, 또 언론, 방송, 기타 분들이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국방력을 외국의 수준에 가져서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은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6.25 농란의 한국 전쟁 속에서 은근간 끈기로 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안 계셨다면 이 글을 쓰는 저 자신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태어났다 해도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80,
100살의 노인분들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이 갑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가정에 모시고 사십시오. 또한 공경하고 효도합시다.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인성교육과 충유사상을 생애 속의 삶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노인분들이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노인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우울증에 많이 걸렸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사는 것입니다. 노인분만 보면 인사합시다. 생활에 여유가 되시면 강강효도와 여홍잔치를 벌려서 위로합시다.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국민들에게 서민정책으로 다같이 잘 살아보려고 독일의 강부와 간호사와 중동 해외 기술자를 보내서 또한 월남 파병으로 오늘날 10대 강대국의 경제 부흥을 시켰고,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 정치는 국민들의 정치가 아니라 계파 간의 정치로, 또한 파벌 정치로, 정치가 아니라 우합지질로 엉망진창 수렁창 같은 더러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대통령이 다시 나올까? 전두환,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국가안보 방공방청, 시민질서, 사회질서 유지, 치안 물가를 안정시키고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의 대통령은 잘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을 만들고 청계천, 각종의 개천들을 정화시켰고, 청계천을 부시고 얼마나 도심지가 잉어가 뛰어다니고, 정릉천이나 중랑천에 보면은 잉어나 향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의 모든 대통령들은 잘한 대통령들이 없습니다. 이거를 쓰는 저 자신이 1967년 국민학교 다닐 때도 강냉이와 빵을 학교에서 급식했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1960년, 1970년 보릿고개 학교 다닐 때 겨울에 조개탄 난로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점심시간에 꽁부리밥과 깍두기와 김치를 먹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만 해와도 학교 동료 친구들에게 나누어 먹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쌀밥을 먹고 소고기 장조림이나 후라이나 멸치를 해오면은 참으로 잘 사는 편에 속했습니다. 계란, 멸치, 소고기, 장조림만 쌓아도 가장 부유하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강냉이빵, 옥수수를 배급받아서 맛있게 잘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농업국가에서 경공업과 중공업, 공업국가로 가난과 빈곤을 해결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셨습니다.